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여론 형성과 집단 정체성을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에서도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이른바 주겔은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위상을 가진다. 주겔은 원래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여성에게 적대적인 남성 청년층이 대거 모여드는 곳으로 변모했다. 취업난, 불평등, 연애와 결혼에서의 좌절, 사회적 인정 부족은 주겔 갤러리 유저인 30대, 40대 남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들은 익명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집결했다. 그 결과는 가질 수 없는 여성을 싫어하는 극단적 응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글 하나가 올라오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집단적 분노와 냉소가 빠른 속도로 증폭된다. 이 응집은 단순한 인터넷 놀이가 아니라 분노를 공유하는 일종의 심리적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주겔 내부의 대화와 서사는 대체로 여성 혐오와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된다. 현실에서 실패하거나 도태되었다는 인식이 강한 이들에게 여성은 여성할 땅, 혹은 여성 우대와 같은 기득권 혹은 특권을 가진 집단으로 그려진다. 한여 퐁퐁남 같은 명칭은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여성과 여성에게 아부하는 외집단을 형성하고 외부 세계와 명확히 선을 긋는다.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례다.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얻지 못했을 때 집단은 외부의 특정 대상을 원인으로 규정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주겔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현실 남녀 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주겔에서 생산된 언어와 사고방식은 단순한 농담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스며들어 남녀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에서도 앞장서서 신뢰를 파괴하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협력적 과제를 더욱 힘들고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설거지론이라는 여성의 하이퍼가미 현상을 쉬운 단어로 재해석하여 퍼뜨린 것도 주겔로 보고 있다. 결국 극단적 온라인 담론이 현실 사회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겔과 같은 커뮤니티의 분노는 정치적으로도 매혹적인 자원이다. 일부 정치 세력은 주겔의 담론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며 성별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건전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분열과 대립을 자극하는 구호가 앞세워진다. 이준석 같은 정치인은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실질적으로 인지도를 크게 얻었다. 동시에 언론 역시 클릭수를 위해 이들의 자극적 언어를 차용하면서 온라인 밈이 현실 정치 언어로 변환되는 일이 잦아졌고 여성들은 그러한 기사를 읽으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의 관계가 단순한 인터넷 문화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을 움직이는 실제 동력이 되어버린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청년층의 상대 진영에 대한 심각한 정치, 불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겔식 담론이 퍼질수록 남녀 간 협력 기반은 무너지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온라인 집단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 주겔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응집체로 성장했다. 이 집단은 스스로를 믹타오 독신주의 패배자라고 자조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여성과 국가 시스템은 한번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극단적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회가 파멸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역사는 증명한다. 보도행 4세의 왕위 계승 제안을 발리안의 알량한 신념으로 거절했을 때 예루살렘은 살라딘에게 함락되었다. 내부에서 분열되면 타국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넘어갈 수 있다. 극단과 분열은 공동체를 재건하지 못한다. 오히려 IMF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 자본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응징과 몰락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다. 남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극단적 응집이 아니라 생산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를 넘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대화의 방식이 필요하다.